시니어들의 금융 라이프를 디자인해 드립니다. 시니어 금융발전소. 한 달에 한 번 알아두면 행복해지는 금융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갑헌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지난달 첫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예. 방송 잘 들었다는 인사와 함께 여러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첫 방송 진행해 보신 소감 어떠셨어요? 처음에 방송 나와서 좀 얼떨떨했는데요. 예. 다행히 또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주시고 예. 또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질문 주시면은 하시라도 예. 기분 좋게 즐겁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청취자분들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3943번님께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저는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58년생이고요. 22평 아파트에 살아요. 남편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 근로소득이 얼마까지일 때 제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기초연금은 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예. 국민들이 그 수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 2024년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213만 원, 그리고 부부 합산으로는 340만 원이거든요. 네. 여기서 선정 기준액이라 하면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서 그다음에 주택이나 기타 자산을 있으면은 이것을 소득으로 환산한 예.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부부 합산 소득이 340만 8천 원 이하면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참고로 원래 기초연금 수령액은 33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20%가 감액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독 가구는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그 20% 감액되면은 53만 4천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기타 군인연금을 받은 분들은 직영연금이라 하거든요. 네. 여기 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아유,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7458번님이세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건가요? 다르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도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용어가 헷갈릴 건데요. 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초연금은 그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이라 하였고요. 지금은 기초연금이라고 용어가 통일되었습니다. 네. 그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의 대상에 지급이 되는데 거의 네. 우리나라 국민의 한 700만 명 가까이가 기초연금을 수령받고 있고 그 재원은 국가 세금을 재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연금이거든요. 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18세에서 60세 미만이면은 누구든지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은 수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되고 나이가 60세에서 65세에 달할 때부터 평생 동안 받는 것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은 그 출생 연도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57년생부터 60년생까지는 62세에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수령받고 61년생부터 64년생은 63세에 그리고 65년생부터 68년생은 64세에 예.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드릴게요. 예.
1439번님께서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놓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근데 퇴직연금도 최대한 늦은 나이에 수령을 시작하는 게 좋은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60세 퇴직을 하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70세부터 수령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셨습니다. 그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IRP에 들어가 있는 자금은 퇴직금과 자기 자금으로 입금한 걸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퇴직급여와 자기 자금으로 입금한 것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IRP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IRP 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이제 퇴직소득세 부담을 과세를 이어난다 그러거든요. 과거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미래로. 네. 그래서 IRP 계좌에 입금하게 되면은 그 운용 수익과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돼서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재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퇴직 후 10년까지는 30% 할인을 받고 11년 차부터는 40%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60에서 70%만 부담하면 되는 거고요. 네. IRP 자금에 자기 자금으로 입금한 자금을 말하거든요. 자기 자금에 입금을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과 그다음에 퇴직금을 운용해서 운용한 수익에 대해서는 네. 저율의 3 내지 5%의 그 퇴직소득세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할 때 55세에서 70세 수령할 때는 5.5%, 70세에서 80세 수령하면은 4.4%, 80세 이후에 수령하면은 3.3%의 연금소득세를 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늦게 연금을 수령하는 게 예, 유리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8765번님 사연인데요. 선생님, 제가 들은 퇴직연금은 DC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과 다른 건가요? 하셨어요. 예. DC 확정기여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DC와 그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그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에 적립하는 것을 퇴직연금 제도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이라 하는 DC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DB는 회사가 퇴직금을 운영하고 네. 그 퇴직금 적용 방식은 그 회사에서 과거 3년 3개월 동안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를 계산해서 회사에서 입금하고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기 자신의 퇴직금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기 연봉의 12분의 1만큼 개인 계좌에 입금해 주는 것이고요. 개인형 IRP,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입금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고 예. 또 연말 정산 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은 IRP로 이체하여야 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55세 이상이거나 금액이 소액인 300만 원 미만은 직접 수령할 수 있는데 직접 수령하면은 퇴직소득세를 100% 받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질문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별사랑의 퐁당퐁당 듣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손갑헌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취자분들의 금융 질문들 해소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시니어들이 알아두면 좋을 금융 소식도 전해 주시죠. 오늘 어떤 금융 소식 준비해 오셨어요?
예. 먼저 신용사면 시행 소식입니다. 네. 신용사면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죠. 네. 쉽게 말해서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어서 아.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 신용 회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신용사무원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합니다. 금년 1월까지 발생하는 2천만 원 이하의 연체를 금년 5월 말까지 상환하면은 관련 연체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출이나 이제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면은 연체 기록이 신용평가 기관에 남게 되어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5년까지 연체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체 기록이 남아 있으면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든지 대출 받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렇죠. 대출 조건도 되게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신용불량이 되면은 헤어나기가 어렵고 또 현금만 사용에는 불편이 많은데 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 신용사면 대상은 네. 그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그죠 올 5월 달까지 그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연체 대상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정한 이유는 코로나19 때 신용 회복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연체 금액 2천만 원과 동일하고 네. 그 2021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연체자의 98%가 2천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로 설정할 때 대부분의 연체하고 신용이 나쁘신 분들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신용 사면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 예. 전해드렸고요. 시니어들을 위한 두 번째 금융 소식 어떤 내용이죠? 혹시 그 ISA 계좌라고 아세요?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예. 오늘은 확실히 ISA 계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금을 누구든지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게 투자자들의 마음일 건데 개인 종합 관리 계좌라 하거든요. 즉 ISA 계좌는 만능 통장이라 하고요. 네. ISA 계좌에 여러 가지 비과세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죠? 먼저 ISA 계좌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네. ISA 계좌라 하면은 그 Individual Saving Account라 해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로 개인들의 그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시행된 상품입니다. 네. ISA 계좌는 2016년 3월 달에 도입된 상품인데 계좌 하나에 예금, 펀드, ETF, 리츠, ELS,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금융소득에 대해서 16.5%의 그 과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완전 절세 상품이네요. 예. 네. 가입 네. 대상은요. 네.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1인 네.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이제 중복 가입이 안 되니까 그렇네요. 증권회사에 가입하면은 예금을 못 담겠죠. 네. 그래서 은행에서 가입하면은 반대로 주식을 못 담겠죠. 그래서 현재는 2천만 원까지 연간 납입할 수 있어서 5년간 기간이거든요. 네. 5년간이면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배당 소득, 이자 소득에 대해서 네.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운영 방식에 따라서 이제 신탁형, 1인용, 투자 중개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요. 신탁형은 개인이 직접 운영해서 운영 지시를 하는 겁니다. 네. 예금, 주식, 펀드, 매도 뭐 원하는 상품을 그 지시하면 되는 거고 1인형은 금융기관이 일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중개형이라 하면은 주로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는데 그 과거에는 주식을 못 담았거든요. 투자 중개형으로 하면은
그 펀드나 ELF나 ETF 기타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니까 네. 예금이나 적금은 가입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아. 그러니까 은행에 가입하시든지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개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과세 이연과 계좌 손익이 통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어렵네요.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예금 만기 때 16.5%의 그 이자 소득세가 배당이 되고 네. 또 주식 같은 경우는 결산 후에 배당할 때 배당에 대해서 16.5%의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ISA 기자는 그때그때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과세를 이연됐다가 3년이 되었을 때 한꺼번에 세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투자하면서 첫 번째 해는 100만 원을 손해봤고 네. 두 번째 해는 200만 원 이익이 났고 세 번째 해는 이익이 200만 원 났다면은 토탈 400만 원 이익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100만 원 손해 났으니까 합산하면 통산하면은 손익이 3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네네. 따라서 ISA 계좌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세금을 한 번도 안 내고 또 200만 원 초과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16.5%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로 9.9% 과세가 되는 거니까 네. ISA 계좌를 꼭 만드셔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ISA 계좌를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에요. 예, 예.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아, 그 만약에 ISA 계좌를 가입해서 해지하게 되면은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지하게 되면은 3년 미만 해지하게 되면은 세금 혜택 받은 것을 환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돌려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비과세 받은 분이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9.9%그 과세 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16.5%로 다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 환급 받은 부분을 그러니까 돌려주고 환급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네. 최소한도로 네. 3년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중도 해지하지 않을 선까지. 예, 예. 네네. 예. 만약 중도 해지하면 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16.5%로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확대되는 혜택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예. 정부는 다음 달부터 ISA 혜택을 그 확대하는 법 개정을 제출하여서 그 연간 납입 한도를 연간 2천만 원에서 연간 4천만 원으로 네.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좌당 납입할 수 있는 것은 ISA 계좌는 5년까지 유지할 수 있거든요. 5년 되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씩 5년 하면은 ISA 계좌에 1억까지 담을 수가 있었는데 네. 연간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5년 하면은 2억까지 네. ISA 계좌에 비과세로 담을 수가 있고 네. 또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금액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 늘어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서민이나 농어민용 같은 ISA는 비과세 혜택이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ISA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은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그 세금을 한 번도 안 낼 수 있는 계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 한도를 또 초과한다 하더라도 16.5%가 아닌 9.9%로 또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종합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정말 많은 계좌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정책은 좀 어떤 네. ISA인지. 예, 예. 그 이제 기존에는 이제 ISA가 새로 만드는 게 정책이 국내 투자용 ISA 계좌입니다. 그래서 ISA 계좌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민이나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도입으로 이제 만들어진 절세 상품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이상이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네. 세 과세가 6%에서 49%까지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도 ISA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용 ISA는 국내 주식과 상장 지수펀드라고 합니다. ETF에 네.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ISA 계좌 혜택으로 서민들이 좀 절세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ISA 없으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고 네. 그 작은 돈이나마 절세하셔서 세테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송가펀 선생님 유익한 정보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가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샵 284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의 주소